가슴이 찡하네요. 저기 유인균으로 쌀을 가지고 유인균으로 누룩을 만드시면 돼요. 유인균에는 한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나온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발효가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전부 균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뽑은 거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균은요. 그래서 먹는 음식, 나중에 이제 또 제가 책을 지금 유인균에 관한 책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은 어떤 균은 김치에서 뽑아내고, 어떤 균은 청국장에서 뽑아내고, 어떤 균은 간장에서 뽑아내고, 이런 식으로 전부 뽑아낸 게 이제 12종이 지금 유인균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그 균 중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균이라고 그렇게 하죠.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게 제일 파워풀한 거, 이런 균입니다. 어떤 균은 그렇습니다. 거기서 대장 노릇을 하는 균이 있습니다. 그 대장이 파워를 딱 가지기 시작하면 모두 그 대장의 힘을 따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발효를 하면서 굉장히 느끼는 거는 식료마다 굉장히 그게 되게 힘을 가지는 균들이 따로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요. 인삼을 딱 넣으면은 인삼에 굉장히 강한 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균이 인삼을 먹으면서 힘을 막 내요. 그러면 다른 애들도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DNA 변형을 해야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빠르게 DNA를 바꿔버려 가지고 그 균화돼 버린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인삼을 떠 먹으면은 그게 그 안에 이제 인삼으로 만든 균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삼이 기질이 되어 가지고 균이 가진 효소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인삼을 먹이로 해서 다 만드는, 그러면 그 균 자체가 인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물에 타면은 그 물 안에서 또 애들이 놀다가 그게 인삼이 돼버리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있고, 그 균을 가지고 이런 데 이제 만약에 뿌려대잖아요. 그러면요, 그 얘네들이 여기서 퍼지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이게 얼만큼 증폭할 수 있다는 걸 알고부터는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식초를 만드는 걸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은 막 그냥 풍족하니까 간 크게 한 컵씩 벌럭벌럭 마시는데요. 사실 그거 굉장한 겁니다. 근데 얼마 안 먹어가지고 몸 변화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요만큼을 가지고 여기 넣어가지고 묻혀가지고 딱 해놓으면은요, 시간이 지나면 걔네들이 이걸 갖다가 다 장악을 해버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막 음식을 막 그러니까 음식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식료들을 갖다가 잡종을 해가지고 막 만든 거는 절대로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각 기질들이 달라요. 이제 그 양파가 다르고, 또 이제 무가 다르고, 또 뭐 도라지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을 이제 우리가 먹기는 한데 먹어가지고 각각의 가는 길을 규경이라 그래요. 가는 길을 가는데, 얘네들을 한데 합작해서 균을 넣어가지고 이제 배합을 할 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닌 애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그게 과연 이제 의심스러울 정도로 될 수가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만드는, 저는 섞지 않잖아요. 꼭 하루에 이제 오실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 드실 때 이제 섞어서 드시라는, 칵테일을 해서 드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저희들은 곧 지금 이제 그 유인균 누룩을 만들 겁니다. 만드는데 뭐 그거 같이 하자면은 또 같이 한번 해보겠고요. 누룩 종류도 많습니다. 찹쌀 누룩이 있고, 쌀 누룩이 있고, 보리 누룩이 있고, 밀 누룩이 있고, 밀가루 누룩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룩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진짜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사과라든지 이런 걸 갖다 유기농을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효모를 빼내가지고 빵을 만들고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고 막 일반적으로 막 이제 뭐 만드는 누룩 이런 거는 이제 도대체 실제로 이제 어떻게 그 근본인지 이런 건 잘 몰라요. 정말 좋은 걸 하고 싶다면은 저 산속에 가서 있죠. 거기서 이제 정말 좋은 쌀로 가지고 누룩을 빚어 가지고 하면은 그게 이제 좋은 게 되겠죠. 이게 그렇게 하기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너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인균들은 이제 그런 종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걸 갖다 집합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균을 거의 다 썼어요. 다 가고 없는데 지금 발주를 해놨는데 올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느냐. 그걸 또 만들었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하나하나를 전부 다 배양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한 통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거 앞으로 큰일 났다. 우리가 지금 100만 개 주문할 건데 이걸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나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주 저희들이 그게 비하면 얼마 아닌 양을 발주를 하는데도 그렇게 안 나오고 이게 시간이 지금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난달 초에 했는데 지금 아직 안 오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이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누룩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유인균으로 누룩을 만드세요.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누룩이 결국 곡물로 누룩을 만들잖아요. 그럼 이거 하는데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그 매체가요. 곡물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곡물이 들어가면서 얘네를 성질을 순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는요. 이게 이제 이게 쌀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순하기는 하겠지만 이거의 원기질은 어떻게 됩니까? 예, 살아나기가 힘들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그대로 유인균으로 빼낸 걸 드시겠습니까? 쌀을 넣어 가지고 내가 정말 필요한 거는 양파라는 거죠. 그럼 쌀을 넣어 가지고 한 거를 빼내시면은 제가 이거 그 양파 그거 그 뭡니까? 만드는 거 양파 식초 만드는 걸 저도 이 방법 말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갈아요. 양파를 갈아가지고 이게 양파를 가는데 얼만큼 넣냐면 이만큼 필요 없어요. 요만큼만 딱 갈아가지고 누룩에다 비벼요. 비벼가지고 누룩에 비벼갖고 거기다 물 부어요. 물 부어가지고 주물러가지고 나중에 뿌 그게 올라오면은요 거기다 종초 부어요. 종초 붓고 좀 있으면 조금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그게 양파 식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게 쌀입니까? 양파입니까? 족보가 어떻게 되죠? 애매합니다. 예.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냐면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식료를 계속 제가 식료에 대한 성미, 누가 먹어야 되는가 이런 걸 갖다가 제가 공부한 지가 한 20년 세월이 이제 넘어가네요. 이제 넘어가는데 그렇게 하는 동안 얘네들이 성질을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이건 누가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가 다 돼 있어. 그래서 순수 기질을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순수 기질을 딱 빼냈을 때 그것만의 가치가 있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이 아파요. 그럼 수혈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같은 나의 P형이 있어가지고 수혈을 하면 굉장히 괜찮아요. 그냥 좋죠. 이게 내가 피가 없으니까 내 가족을 이러는데 저기 듣도 보도 못한 이제 외국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없다 해갖고 갖고 와서 이었을 때 어떻습니까? 상당히 찝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누룩으로 할 줄 몰라서 누룩을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의 순수한 그 기질을 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누룩으로 하면은 누룩으로 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굳이 누룩으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되는 거는 이대로 나가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룩으로 꼭 하고 싶으면은 저희들이 같이 쌀누룩, 보리누룩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오늘은 유인균 바로 양파 선nhân 식초를 만들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은 이게 양파 식초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맑죠? 요건 제가 작년에 만들어 가지고요. 다 퍼먹고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양파를 망태기 이만한 걸 갖다가 두 망태기를 사왔는데
와, 완전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갈라고, 내가 간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박박 깔아요. 그래가지고, 요런 병에다가 몇 병을 냈어요. 근데, 이게 뭘로 했냐 하면은, 이게, 저희 집에는 이제 그 녹즙기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골수 녹즙하는 거가 있어요. 그걸로 해가 다 갈아갖고, 액만 이렇게 뺀 거예요. 이렇게. 액만 이렇게 뺀데, 하얀 물이 나와요. 양파 물 있죠, 하얀 거. 그게 쭉 녹즙기로 짜면 눈물을 흘려가면서 짰는데 그렇게 나와요. 진짜 나중에는 렉 감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래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균을 넣고 이제 어느 정도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게 시간을 둬도 이게 진짜 항균이 강해요. 상사나 항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좀 잘 안 돼요. 와인으로는 잘 가요. 그러니까 와인에서 계속 멈추고 있는 거, 이거 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그냥 놔놨거든요. 근데 도대체 언제 됐는지 모르게 초가 돼가 있었어요. 초 되자마자 니도 나도 다 퍼먹어버리고 아무리 어제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름을 또 붙였는데 저희 집에 너무 많아가지고 이름표 하나 안 붙여놓으면 얘가 뭔지를 몰라요. 그 어제 막 이것저것 퍼먹다가 반쯤 제가 취해가지고 그래갖고 찾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막 사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요게 나와가지고 요걸 제가 찍어가지고 왔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쭉 제가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식초가 안 되어도 양파는 먹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재료는 양파 2에서 3kg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지금 앞에 보시는 거 이거 2kg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병에 들어갈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자꾸 욕심을 부려서 남이쌤한테 무조건 2kg를 드리세요. 2kg에서 남으면은 가져가서 그냥 깎아 드시든지 어찌 하시든지 그냥 2kg를 드려보시고 이걸 방법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곰곰이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양파를 담아가 여러분들 1대1로 해가 담는 건 아시죠? 다 보면 여기에다가 이제 설탕 1kg를 넣고 2kg죠. 여기 2kg니까 2kg를 넣고 그렇게 담궈요. 그러니까 그걸 빼가지고 거기다 물을 희석하고 이제 다시 설탕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양파 식초를 만들어내는 거는 있어요. 근데 저는 어지간한 기질, 그러니까 봐서 인삼은 정말 제가 인삼을 한 채를 갈았어요. 그 녹즙기로 갈았는데 물이 얼만큼 나오는 줄 압니까? 물이 요만큼 딱 요 정도 딱 나왔었어요. 인삼액이 나오고 나머지 전부 다 옆에 그거 뭡니까? 섬유질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걸 봤을 때 이걸 가지고 뭘 하겠냐니까 한 채 그러면 많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다 섞어버렸어요. 섞어가지고 꿀 넣고 그럼 지금 재놨어요. 그 언젠가 또 이제 그 꿀 넣고 해놓은 거 잘 안 먹어져요. 건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놨는데 그런 거는요. 그 안에 엄청난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물을 넣어요. 그러니까 물을 넣는데 그것도 물을 작게 넣을수록 진하고 오래 가야 만들어지고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좀 빨리 만들어 먹고 싶다 할 때 이렇게 좀 그 물을 많이 넣는 거다거나 이런 걸 하는데 이렇게 배 같은 경우에도 해독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엄청난 해독력, 항균력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배도 식초로 잘 안 가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배가 있긴 있는데 제가 배는 지금 다른 실험을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명절에 들어온 배를 아무도 못 먹게 내가 지금 끌어안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때 지금 4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자 그걸 왜 하냐, 어떻게 하냐. 제가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볼 거라 지금 배를 즙을 짜가지고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색깔이 있죠. 이게 어둡게 나오더라고요. 아주 나는 맑은 식초를 배의 성분을 그대로 하고 싶은데 그래 해갖고 해놨는데 지금 있죠. 어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균을 또 넣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마시면 돼요. 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식초를 만들고 싶은데 시간이 가요. 근데 또 그거는 처음부터 누룩 넣고 하면 배에 나와요. 나오는데 순수 그 기질을 저는 빼서 그럴 때 진정약이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배 한 컵, 이렇게 배 녹즙을 짜고 한 컵 마시는 거 하고요. 그거 딱 10ml 마시는 거 하고 그 비율이 엄청나다는 그런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여러분 좋아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섭섭한 말씀을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맞습니다. 여러분 좋아라고 만드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지면은 옆에 있는 사람도 좋아지고 그게 나비 효과가 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같이 실험하는 장소이면서 같이 이렇게 이제 전파시키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제 이상희 장관 그때 전 이상희 장관님의 목표가 뭐냐면 전 국민의 기초 건강을 잡아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초 건강에 이제 이런 이제 좋은 균을 이제 바탕에 깐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선발대로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양파는 저는 그런 생각이 이 양파를 껍질마저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க்கப்ப질은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서 나오는 물을 뺏어 먹을 것 같아가지고 양파 껍질은 벗기기로 했고요. 근데 양파를 삶을수록 뭐가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자 양파는 껍질을 벗기고 깨끗이 씻어서 아주 가늘게 채 썰어준다. 그러니까 여기는 유익균 활성액을 안 썼습니다. 껍질을 벗겨내기 때문에 그냥 깨끗이 씻으면 되고요. 자 여기에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가늘게 아주 가늘게.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남이샘도 가늘게 쓰시지만은 저는 너무 느려서 그렇지 이거보다 더 가늘게 쓸 수 있습니다. 이제 느리기는 말로 못하게 느리지만은 엄청 가늘게 제가 말하는 가늘게는요 여러분 상상이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 어제 남이쌤이 이거 갈다가 왜 그러냐 남이쌤 집에도 녹즙기가 있어요. 그럼 녹즙기 넣어가 짝짝 갈아서요 이러면은 이야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녹즙기를 가지고 그렇게 갈아가지고 즙을 못 내잖아요. 혹시나 된다면 집에서 이제 오늘 한 거 여기 다른 방법도 말씀드릴 테니까 녹즙기 갈아서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하는 걸 먼저 시연을 하는데 3개 갈면서 완전 엄청 울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슬픈 일이 있는지는 몰랐다면서 엄청 울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양파를 될 수 쓰면은 아주 가늘게 쓰세요. 가늘게 이렇게 이제 얇게 썰어가지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채선 양파를 볼에 담고 조청과 유익균은 조금 천천히 넣어주세요. 조금 천천히 넣어주시고 조청하고 천일염 있죠. 천일염을 넣고 정말 여러분들 마구 주물르세요. 마구 이제 손이 좀 따가울 거예요. 손이 따가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뭐 일회용 장갑을 끼고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래 말할 것 같죠? 네. 안 됩니다. 손이 좀 따갑더라도 이렇게 이제 손으로 이걸 마구 주물르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부서지고 힘이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주물러 가지고 어느 정도 숨이 팍 죽고 난 뒤에 담으세요. 그렇게 했는데도 선생님 내 병이 안 찹니다. 그러면은 가져오세요. 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양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버무린 양파를 발효병에 꼭꼭 눌러 담습니다. 자, 그러면 40도씨에 두고 10일을 기다리면 10일 안 기다리도 돌았으면은 이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충분히 우려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숨이 팍 죽으면은 여러분들 있죠. 그 삼배보 있죠. 거기다 이제 건지는 짜주시면 돼요. 아니면은 또 이제 또 녹즙기를 돌리시든지 아니면 그때는 매운맛이 별로 없어요. 매운맛이 별로 없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믹서기 있죠. 그게 갈아가지고 좀 짜셔도 됩니다. 그건 아니면은 그 건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드시면 돼요. 아이고 매워. 자, 드시면 되고요. 숨쉬기가 어려워진다. 자, 그리고 기다리면 양파즙이 충분히 우러나와 와인이 되고 충분히 우러나온 양파 와인을 건더기를 건져서 꼭 짜냅니다. 그리고 근데 여러분 이제 따뜻하게 해두고 좀 빨리 먹고 싶다면 따뜻한 온도에서 계속 숙성시키면서 이제 서서히 맛있는 숙성시키면 맛있는 이제 식초가 되어갑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좀 예상을 하시고요. 그대로 숙성시켜도 좋고요. 바깥에 내어가지고 실온에 그냥 놔놓아 버리세요. 그냥 너 언제까지 가나 보자 하고 이제 놔놓고요. 수시로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한 맛도 보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제 한번 이렇게 저는 이제 일단 갈아가지고 즙을 내가 했을 때는 식초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미 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제가 다 마셨는데, 그래 드리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못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팁으로 보면은 양파는 식초로 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 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외로 이제 여러분들이 솜씨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는 저는 지금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즙으로 했을 때는 좀 쉬워지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 솜씨나 이거 마음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저렇게 하시면서 이거 양파 식초 되겠냐 이러면 쟤는 이미 끝난 겁니다. 예. 못 됩니다. 왜? 손으로 그 기운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순간에도 잘 익어서 니랑 내랑 계속 내 몸에서 살자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양파즙을 내어서 식초를 담으면 수고스러움이 줄지만 녹즙기가 없어 매운 향으로 인해 즙을 내기가 어려울 때는 이제 지금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양파가 단맛을 내는 시기, 그러니까 이제 좀 되면 우리 그 햇양파 나오죠. 그럴 때 좀 달아요. 그런 시기에 양파 식초를 많이 담아두면은 계속 두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양파는 굳이 식초로 만들기보다는 양파가 와인으로 진행되기 전에 달콤한 맛이 날 때 여러분들 이거 해놓고 물이 쪽쪽 나올 때는 맛있어집니다. 매운 향이 좀 가시면서 고를 때 한 떠가서 맛을 보시고요. 그때 드셔도 양파는 충분히 좋습니다. 물과 희석하여 마셔도 좋으며 양파 와인도 혈액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런 방법이 있어요. 양파에다가 포도주 있죠. 포도주를 넣고 식초를 넣고 그걸 담아가지고 일주일 있다 마셔요. 마시는. 양파 식초 담는 거 전부 다 검색해 보시면은 전부 양파에다 식초 전부 다 붓습니다. 왜? 어떤 식초 붓습니까? 양파에 양파 식초를 부어야지 양파 식초가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시중에서 파는 빙초산 식초를 넣습니다. 양조 식초. 근데 그 양조 식초가 이제 어떤 식초인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넣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 양파에 있는 기질 조금만 빼먹을 뿐이죠. 일반 식초 먹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을 하시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양파는 진짜 좋습니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 제가 삶아서 하는 거 지금 여기 오시면서 삶아서 하는 거 보셨습니까? 삶아서 하거나 끓여서 하거나 보셨습니까? 어떤 거 삶아서 했나요? 삶아서 한 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제가 하는 건 어떤 거였습니까? 전부 생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생으로 했을 때 그 성분은 삶았을 때의 성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토마토 삶아서 먹으면 영양가가 훨씬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안에 실제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효소는 없습니다.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토마토도 저는 될 수 있으면은 생으로 먹어라, 갈아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토마토 식초도 토마토 잘 나올 때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살아있을 때 고기도요, 육고기도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은 생으로 먹으면은 그 육고기에 들어있는 효소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먹었습니다. 왜? 소고기가 건강하기 때문에. 요즘은 또 아주 잘 키운 돼지고기는 육회도 먹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걸 만약에 불이 갔을 때 그 안에 효소는 죽어버리고 단백질이 변형이 돼버립니다. 어떻게 되죠? 이렇게 크던 애가 쪼그라지면서 전부 다 요만하게 변해서 단단하게 만들어졌죠. 그럼 단단하게 만드는 걸 우리는 가늘게 부숴준다고 입안에서 막 씹어가지고 먹습니다. 먹으면 그게 바로 흡수가 됩니까? 고기 먹고 바로 흡수가 됩니까? 흡수 안 됩니다. 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 몸에서 각종 효소들이 막 나옵니다. 아밀라제, 말타제, 수크라제 막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냐? 계속 쪼갭니다. 계속 쪼개가지고 아주 쪼개가지고 흡수할 만한 그 크기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흡수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모양이 여러분들 변 보시면은 이
딱 고기 먹은 날은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어제 고기 먹었구나 하는 게 보여요. 그죠? 변해서. 싹 다 없어지고 안 보입니까? 그게 느껴져요. 변도 다르고 냄새도 다르고 그 형태도 여러분 헤어보시면 다 달라요. 그렇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거를 다 소화 흡수시킬 만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머물러야 되는데 오래 머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부패가 돼버려요. 부패가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작게 부수기 위해서는 이걸 흡수를 하기 위해서 뭘 끄집어냅니까? 우리 몸에서. 이렇게 생으로 먹었을 때 하고 구운 거를 먹었을 때 하고 차이가 어떻게 엄청난 차이가. 얘네들을 먹었을 때는 효소를 별로 안 내요. 그렇게 많이 안 내도 그 안에 가진 거하고 그렇게 부숴야 될 구조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미 단단하게 딱 뭉치가 있을 때는 그걸 부숴주지 않으면은 내 몸은 큰일 나요. 그렇게 부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있는 효소, 없는 효소를 다 끄집어야 돼요. 그렇게 효소를 많이 쓰니까 많이 먹게 되고 활동을 작게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어서 살찐다. 근데 고기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있는 효소를 다 끄집어내는 타입이 있어요. 내 몸에 있는 효소. 그래서 내 몸에 있는 효소를 많이 끄집는데 그렇게 많이 끄집어내고 먹는 거를 갖다 고기만 먹고 채소류를 작게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어떻게 빨리 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이왕 여러분들 두 번 올 수 있는 길입니까? 여기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왕 한번 온 거 건강하게 살 만큼 살고 가셔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이제 음식은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생각을 하시고 드시면은 정말 건강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다음, 오늘이 7번째 강의죠. 8번째 강의입니까? 그러면 다음 주 9번째. 왜 여기는, 여기 8이네. 다음에 이제 9번째, 10번째 하면은 2주 휴강하고 또 4월에 새 강의가 들어갑니다. 그때는 4월 되면은 봄에 나온 여러 가지로 가지고 해볼 겁니다. 집에요. 여러분 집에 식초 몇 가지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식초 이렇게 한 병 딱 담아놓고 집에 가가지고 한 달을 익혔는데 한 달 익히고 이틀 먹고 나면은 싹 없어지고 저는 먹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이거 또 먹고 나면 없어질 텐데 그렇게 해서 이건 아니라 그러니까 만들기가 바쁘다는 거예요. 만들기가. 근데 참고로 우리 집에 어떤 양반은 저희 3배를 먹어도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아껴 먹고 그게는 잔뜩 쪄요. 그러니까 저녁에 이렇게 탁 해놔놓고 요거 하루 종일 먹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하루 종일은 아니죠. 아침에 먹고 저녁에도 먹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거의 이제 1리터 가까이를 딱 담아 놓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어쩌나 그래 저녁에 오면은 많이 줘 이럽니다. 많이 줘. 그러면 뭘 또 하나 꺼내갖고 그걸 해볼까 하는데 안 익어가기 때문에 뭐 이미 만들어 놓은 거는 싹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원도 한도 없이 먹어보자 이래가지고 20리터 병을 갖다가 한 10개를 사가지고 지금 담아놓고 있거든요. 근데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인삼식초하고 꿀식초를 먹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인삼식초 이게 20리터짜리 4개, 꿀식초 20리터짜리 하나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 하나를 또 보면 지금 그 꿀식초 안에 꿀식초는 여기서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레시피만 드릴 테니까 집에서 만드세요. 너무 쉽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흥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려면 2개를 가져와가 그날 2개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몰라도 그 무거운 거 또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꿀식초 안에 지금 균들이 있죠.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위에 있죠. 꿀 이렇게 보면은 딱 꿀을 처음에 지금 우리 카페 들어가셔서 보시면 알아요. 처음에 딱 냈을 때 위에 허옇게 이렇게 올라요. 균들이 제일 따뜻한 자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딱 있으면은 저희 집 밑에는 참고로 이제 대리석이 돼요. 굉장히 차가워요. 차갑기 때문에 제가 뽁벽이를 이렇게 깔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LED 있죠. LED 전구가 길쭉한 거 있어요. 그걸로 감아가지고 바깥에 이렇게 보온을 딱 해놨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인삼 같은 경우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 부글부글 하다 팍 올라와 위로 막
이렇게 막 부글부글 이렇게 하거든요. 완전히 보면 전율을 느껴요. 막 너무 좋아하고 밤새도록 쪼그리고 내가 쪼그리고 앉아서 본다는 걸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발이 안 펴져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쫙 펴고 앉아가 볼 때도 있고 몇 시간을 볼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꿀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꿀은 기질이 없잖아요. 기질이 없으니까 아무리 옆에서 봐도 고요해요. 그런데 위쪽에서 딱 보면요. 거품이 뻑뻑뻑뻑 막 올라오면서 위에는 뻑뻑뻑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야 정말 보이지 않는 힘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근데 꿀은요. 제가 2월 23일 날 담았거든요. 지금 12일이 지났잖아요. 아직도 걔네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얘네들은 그러니까 꿀 안에는 맛있는 당분인데 꿀도 뭐죠? 그러니까 꿀 안에는 항균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그 항균력을 이겨내고 이제 이게 걔네들이 살아있는 게는 정말 경이롭다는 그런 거죠. 근데 꿀로 가지고 이거 1대1로 이거 담아버리면 벌써 물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1대1로 꿀로 이거 담아버리잖아요. 그럼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균이 다 죽어버려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나 살 빼고 싶어요 하면은요 설탕 50kg를 가지고 딱 여러분들 그게 옷 다 벗고 그 안에 딱 들어앉아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수분이 쫙 빠져버립니다. 한 며칠만 앉아 있어 버려 보세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뭡니까? 삼투압입니다. 바깥에 기질이 그러니까 바깥에 그게 굉장히 강하죠. 예, 설탕이 너무 달면 소금 안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자, 바깥에 있는 그 기운이 강하면은요, 안에 있는 것보다 안에 있는 걸 빼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꿀을 넣어버리죠. 그러면 다 빼내버리고 꿀의 힘이 항균력이 시작하니까 얘 균이 들어간 거는 여러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먹냐? 대개 이제 그걸 다시 떠가지고 다시 발효를 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2중 3중이 돼버리니까 굳이 꿀 그렇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양파 보겠습니다. 양파는 성미가 신감온하며 폐로 기경한다. 양파는 폐에 굉장히 좋아서 그 양파가 가을 되면은 양파가 점점 매워지고 있는데 폐에 굉장히 좋다는 그런 겁니다. 효능은 위 건강과 위장이죠. 소화를 도우며 기를 돌리고 가래를 삭힌다. 한기를 몰아내고 이뇨, 살균, 해독, 살충, 혈증, 지방을 제거한다. 이렇게 이제 좋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한테는 이거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양파의 성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맵고 달고 어떻게 했습니까? 따뜻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몸에 열이 있고 체질로 지난번에 체질 이야기를 했죠. 지난주에 체질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 체질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여름에 태어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여름에 태어난 거는 시기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절기로 입하, 망종, 소서, 그죠? 이렇게 태어나고 또 가을을 언제로 했습니까? 입추, 백로, 한로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체내에 기본적인 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파를 주로 많이 먹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먹고 싶으면은 좀 작게 찬 거를 먹을 때 요걸 좀 희석해서 드시면 좋겠고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주치는 소화성 통증, 그 다음에 감기, 궤양, 감기 예방. 그러니까, 이거 뭐 속쓰리다 이러는데 이게 오히려 궤양을 방지해주는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소화가 안 돼가지고 위에 통증이 일어날 때 이걸 먹게 되면은 소화를 잘 되게 해주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자, 고지혈증, 관상동맥 질환, 동맥경화, 토리코나모스 질염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거에 도움을 준다. 이래놨습니다. 자, 양파는 재배 역사가 4,000년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우리나라엔 조선 말렙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사실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고추가 들어온 지가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고추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조선 초기에 보면은, 이렇게 초기, 중기 보면은 이거 음식하는 것, 이렇게 수라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시면 보면 빨간색이 없을 겁니다. 고추는 없었습니다.
근데 유심히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고추는 그 뒤에 들어와서 우리 문화화 돼버린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단맛이 강하고 양파 껍질에 있는 색소 성분인 이게 저 껍질에 노란 거죠. 퀘르스틴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혈압, 혈당을 내려주고 지방의 산패를 막아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양파에 있는 프로토카테큐산은 항산화 물질로 녹차에 함유되어 있는 카테킨의 2배가 넘는 강력함을 지닌 것으로 발표되었다. 마른 기침, 입이 마르고 갈증, 변비, 힘이 딸릴 때 당뇨 등에 매우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에 좋지만은 체질상 수체질이나 목체질의 고혈압에는 이게 좋습니다. 굳이 양파가 고혈압에 좋다 해가지고 너도 나도 모르고는 드시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 고혈압에 좋은 건 아니랍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희 아주 친한 사람 중에 고혈압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먹냐면은 알로에 있죠. 알로에 고혈압에 굉장히 좋습니다. 알로에를 계속 갈아가지고 그 야구르트 있죠. 그게 타가지고 먹는 거예요. 근데 고혈압이 안 떨어져요. 이게 얼굴이 벌겋게 해가 있고 도로 고혈압이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체질이 뭔가를 보니까 수체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얼음 덩어리가 딱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얼음을 계속 얼음 보송이를 갖다 올리고 있는 그런 형태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당장 먹지 마라 해가지고 이거 양파 이거 있죠. 양파를 이제 갈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이거 있죠. 이거 조청 있죠. 이거 넣어가 삭혀가지고 이제 그때는 균을 잘 몰랐으니까 단지 안에 넣어가지고 삭혀가지고 거물을 떠먹었어요. 그러니까 고혈압이 그 사람 내려가 고혈압이 정상으로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처럼 저는 이제 옛날부터 체질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제주 있는 사람 지켜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지켜보시라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론으로 대한 거는 이렇게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양파가 소화 잘 되지만은 뜨거운 위에 열이 있는 위열이 있는 사람들은 양파 먹어서 소화시키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겁니다. 자, 양파를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요렇게 이제 까가지고 씻어가지고 가늘게 정말 가늘게 여러분들이 다 뽑아내고 싶으시면은 가늘게 썰어가지고 요렇게 이제 앞에 시도한 것처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셔가지고 양파 예, 양파 가져가.